이렇게 하나만 떠야 되는데 아까는 그렇게 안 뜨더라고. 몰랐었어. 자, 오늘은 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저희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 청각과 평형감각이라고 되어 있지. 자,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듣는 거야? 소리를 듣는 거지. 봅시다. 귀에서 소리, 물체의 진동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음파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각을 우리는 청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빛과 파동에 대해서 배웠었어.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무슨 얘기를 했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파라고 하는 것은 매질을 통해서 이동이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말하는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너희 귀한테 들어갈 거고,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들을 때는 이렇게도 들어가지만 이 뼈를 통해서도 나한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혹은 녹화를 해서 한번 들어봐봐. 그러면 어떻지? 달라요. 많이 다르지. 이게 내 목소리야? 할 정도로. 그치? 깜짝 놀랄 거야. 한번 자기 거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봐봐. 녹음을 한다라는 것은 요 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만 녹화가 된 거기, 녹음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 건 이렇게랑 이 뼈로 전달이 된 거랑 같이 섞여서 듣는 거라. 완전히 다른 거지. 딱 깰 거야. 진짜 들어보면.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영상 찍은 것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놓다 보니까 깜짝 놀랐지. 평상시에 선생님 목소리가 그렇게 매력적이고 뭐 그렇다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목소리가 더러웠어? 할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거든. 좋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보통을 하겠지 했는데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지. 이게 사람 목소리야? 라고 할 정도. 자, 이렇게 청각은 귀에서 소리가 자극으로 받아들여 느끼는 감각이야. 공기를 통해서. 그 다음 평형감각이라고 있어. 평형감각. 자, 우리가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그 땡땡이라고 하는 그 놀이기구를 탄다거나 아니면 청룡용차를 탄다거나 아니면 자이어드롭을 탄다고 했을 때 눈을 감아도 내 몸이 이쪽으로 돌고 있구나,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 몸의 회전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기울어졌느냐 이쪽으로 뒤집어졌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 이걸 평형감각이라고 해. 그러면 우린 귀를 통해서 소리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평형 기울어지구나, 뒤집어지구나, 혹은 회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귀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야. 저런 평형감각도 느낄 수가 있다. 자, 먼저 귀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가장 겉에 부분이 귓바퀴가 있어. 귓바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주름이 젖어 있지. 주름이 안 젖어 있는 사람 있어? 거의 없을 거야. 저 있어, 루미니도. 여기에 다 굴곡이 져 있는 이유가 뭘까? 어느 방향에서 오는 소리도 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게, 모아질 수 있게끔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귓바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귓바퀴 안쪽 이 고막까지를 연결해주는 요 통로를 외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우리 귓밥이 있는 부분이 외이도라고 보면 돼. 귓밥 봐라 할 때 그 부분이 외이도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더러워도 돼. 그거를 과도하게 더럽다고 막 비누로 열심히 닦고 하면 그 부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세균들이 적당히 있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거기를 너무 깨끗이 닦으려면 어떻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과도하게 여기를 닦는다거나 혹은 귓밥 봐라 하면서 맨날 파 막 그렇게 되면 이 외이도에 상처가 나게 되면 쉽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 요 외이도 부분, 고막과 이 귓바퀴를 연결해주는 통로를
외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고막, 얇은 막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 막이 이렇게 떨려 진동을 하게 돼. 그 부분을 고막이라고 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가 여기가 떨려서 우리 바로 신경으로 가기에는 너무 작아. 그래서 얘를 증폭시키는 부분이 존재를 해. 그게 귓속뼈야. 자, 고막 안쪽에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요 달팽이관과 고막 사이에 존재하는 귓속뼈가 존재를 한다. 그 다음 귓속뼈를 지나게 되면 여기 전정기관과 반고리반과 여기 달팽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같이 뭉뚱거려서 세 개가 같이 엮여져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될 건데, 여기는 동그란 관 세 개가 서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반고리반이 있어. 반고리관. 선생님이 배울 때는 세반고리반이라고 봐요. 세 개의 이 반고리가 서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세반고리반으로 배웠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 20년 전에 세반고리반이었고, 이게 반고리반으로 바꿨어. 이게 이제 몸에 이렇게 회전하는 거, 도는 거, 요거를 감지하는 기관이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서로 다 이렇게 하나는 또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으로 또 돌아도 감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고리반 바로 밑에 전정기관이 있어. 자, 전정기관은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런 것들을 감지해주는 기관이 전정기관이야. 즉 반고리반하고 전정기관이 뭐를 나타내? 평형감각기관. 돌고 있다, 이렇게 쓰러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평형감각 담당하고 있는 게 반고리반 전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달팽이관이 있지. 달팽이관은 뭐야? 달팽이 모양으로 동글동글동글하게 말려 있어서 달팽이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는 청각세포가 존재를 해.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온 외부 자극을, 진동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청각신경으로 전달해주게끔 해주는 청각세포가 있는 게 달팽이관이야. 그 다음 달팽이관 지나면 청각신경으로 갑니다. 청각세포, 즉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청각신경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고막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해주는 맨 밑에 부분에 귀인두관이라고 있어. 이게 뭐냐면 압력을 조절한다? 비행기 타봤니? 아니면 높은 엘리베이터로 높은 곳을 올라간다, 혹은 차를 타고 산을 높은 곳을 지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고 뭐 하고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린다거나 귀가 아프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압력 조절이 안 돼서 그래.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하고 바깥에 대기압이 밀어주는 압력이 서로 같아. 그런데 이게 갑자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때? 대기압이 낮아지니까 안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멍하게 먹먹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그럴 때 뭐 하면은 그게 서로 같아지니? 그렇지. 침을 크게 삼키거나 하품을 하거나 그러면 이 귀인두관이라고 하는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와. 그럼 밖에서 막 이렇게 밀어. 이 고막 바깥쪽으로 여기를 막 밀다가 여기 압력이 낮아지면 요때 이 부분으로 일부 공기를 빼내게 되면 이렇게 밀어져서 이쪽으로 밀려졌던 압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바깥과 안쪽이 같아져. 그게 이제 침을 삼킬 때 혹은 하품을 하거나. 쌤 같은 경우는 되게 안 되더라. 늙어서 그런지 지난번에 비행기를 탔는데 한 3일을 간 것 같아. 여기가 너무 아파.
하는 그런 소리 나는 것 같고 침을 계속 삼키고 하품을 계속 하고 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 늙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힘들었어. 한 3일 고생한 것 같아. 이렇게 고막 안쪽과 바깥쪽 압력을 갖게 조절해 주는 게 뭐가 되겠어? 귀 인두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리를 듣는 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건 귓바퀴, 그 다음에 웨이도, 그 다음 고막, 귓속뼈, 그 다음 달팽이관, 그 다음 청각신경은 뭐에 해당이 돼? 소리 듣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소리 듣는 것과 관련되지 않은 귀의 구조는 뭐가 있어? 귀인두관, 판고리관, 전정기관은 소리와 관련이 없는 기관이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지. 됐니? 그게 여기 밑에 4번에 나와 있어. 4번에. 3번에 나왔구나. 소리를 듣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 자, 그러면 요걸 잘 봐야 돼. 소리를 듣는 과정. 자, 소리가 있어, 발생했어. 이게 귓바퀴로 모아져 웨이도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 고막을 진동할 거야. 이 진동을 어떻게 증폭을 시켜줘야 돼. 어디에서? 귓속뼈에서. 그 다음에 여기 청각세포가 있는 달팽이관으로 갈 거야. 이게 청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 대뇌로 가겠지. 대뇌로 가서 이게 자동차 소리인지 방구 소리인지를 느끼게 해주겠지. 됐니? 자, 요거 소리를 듣는 과정.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 물질을 보는 과정, 이러한 과정들 다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평형감각도. 평형감각. 자, 평형감각은 여기 달팽이관과 붙어있는 전정기관, 그 위에 이제 반고리반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반고리반하고 그 다음에 전정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보내냐? 뇌로 보내게 되면 뇌에서는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혹은 이렇게 왼쪽으로 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눈을 감아도 알 수 있어. 눈을 감아도. 자, 그러면 먼저 반고리반 봅시다. 자, 이 반고리반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얘랑 얘랑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얘랑 얘랑 또 옆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쪽으로 뒤집어져도 다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회전하는 놀이기구 뭐니? 바이킹 혹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봐야 그 청룡열차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니? 그거 돈은 기차 올라갔다 이렇게 한 바퀴 막 돌고 뒤집어지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해? 롤러코스터. 미안해. 선생님 늙어서 청룡열차라고 하는데. 자, 롤러코스터. 몸이 회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 반고리반이야.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 선생님 이렇게 외웠어. 이게 막 안 외워지는 거야. 전정기관도 이게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고 반고리반은 회전하는 걸 느끼는, 자꾸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앞자만 외웠어. 어차피 평형감각과 관련된 거는 반고리반하고 전정기관밖에 없으니까 여기 반고리반의 반하고 회전할 때 전, 그렇게 외웠어. 반전이 있다라고 외우니까 덜 헷갈리더라고. 자, 반전하면 반고리반은 회전하는 것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눈을 감고 있어도 회전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옆에 반고리반과 달팽이관 사이에 전정기관이 있어. 전정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탁 넘어지려고 뭐 걸렸어 그러면 앞으로 막 기울어지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전정기관에서 전기 이렇게 외웠어.
전정기관은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도. 아니 선생님처럼 외우라는 건 아니고 요 내용 반고리 반응 회전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 요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 문제 풀려면. 그래서 몸이 기울어진다. 전정기관 때문에 승강기를 타면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고 평균대 위에 올라가면 아니면 한 발로 이렇게 섰을 때 어때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서로 균형 잡고 하는 것들 이게 다 전정기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이 전정기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전정기관이 이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니? 이석증? 그 안쪽에 감각세포, 감각털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미세한 돌들이 왔다 갔다 해오면서 이 전정기관에 요 몸의 기울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 이석이 막 또르르르 막 왔다 갔다 그 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기울어지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기울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기울어졌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고 가는데 막 여기 막 흔들리게 되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쓰러지고 하는 현상들이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지. 막 이석증 걸리면 이제 정확한 원인이 없으니까 정확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학생들 주위에 사람들 있는 거 보면 걷는 것 자체도 힘들어. 뭔가 생활하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전정기관과 관련이 되어 있어. 여기서 이석이라는데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 거야. 조금 더 어려운 부분. 자 그러면 여기 6번, 7번,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덥니? 덥진 않아? 더우면 얘기해. 저거 틀어줄 테니. 자 봅시다. 자 A가 뭐니? 여기가 귓바퀴 외이도 A는 고막이 되겠네. 자 그리고 고막에서 연결된 B는 뭐예요? 귓속뼈야? C는 반고리관. D는 전정기관이야. 그 다음 청각신경. 여기 이 청각신경. F는 달팽이관. G는 귀인두관이 되겠습니다. 요거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명칭 그리고 뭐까지 기능까지도 다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A는 고막이니까 뭐니? 리을.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이다. B는 귓속변에 그렇지 고막의 진동을 증폭한다. C는 반고리반이네. 반고리반 반전 몸이 회전하는 것을 느낀다. D는 전정기관이네. 전기라고 했지.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다. 선생님 그렇게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외웠어. 너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통짜로 외워도 돼. 알겠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E는 청각신경이네. 여기네.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해주는. F는 달팽이관이네. 청각세포가 있어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다음 귀인두관.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해주는 것을 귀인두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늦게 와가지고 브레이크 지금 브레이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어? 잠을 좀 깨야죠. 밑으로 엄청난 경사로를 자전거 타고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말아야 돼. 봐봐요. 브레이크를 잘라놔야지. 잘라놔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야. 브레이크 타임 같은 소리 지금 27분 늦어놓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서연아. 근데 25분까지는 봐줄 수 있어. 27분은 안 네? 되지. 27분. 그치 호경아? 네. 응. 뭐가 중요한데. 아, 네, 맛없어. 자, 소리를 듣는 과정. 요거 서줘.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자, 소리가 귓바퀴를 통해서 웨이도를 통과하게 되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니? 그렇지. 고막에 도달하겠고, 이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걸 뭐라고 하니? 기수뼈. 그렇지. 오. 귓속이야, 귓속이야? 기수. 귓속이지? 귓, 시옷 받침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귓속뼈! 그 다음에, 귓속뼈 다음에 뭐니? 달팽이관. 그렇지. 달팽이 관, 청각세포. 그 다음 청각신경. 그 다음 어디로 가? 뇌로 가게 된다라는 거. 됐니? 이게 귀야, 귀. 청각뿐만 아니라 뭐 형형기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코는 후각, 혀는 미각인데, 자, 코부터 봅시다. 먼저 구조와 기능 먼저 볼 건데, 여기 이 부분이 코지. 코 안쪽 부분 여기에 보면 여기를 좀 더 확대를 해 놓을 거야. 그러면 여기 후각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후각세포. 이 후각세포를 포함한 이 부분은 후각상피라고 얘기를 해. 쉽게 말하면 너희가 코 손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닿는 부분이 후각상피야. 거기에 어떠니? 축축하게 젖어 있지. 맞아? 우리는 이 안쪽에 들어가 있지만 이 후각상피가 점액으로 덮인 후각세포가 모여있는 세포층이 후각상피야.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그게 바깥으로 나와 있지. 후각상피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 코가 어때? 항상 맨들맨들하게. 얼마나 좋은 표현이야? 개 같은 경우. 그래서 코가 항상 말라 있지 않고 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번들번들해. 왜? 바깥에도 후각상피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 안쪽에만 존재를 하지. 어디? 만져봐. 봐봐. 여기 가운데 부분. 안쪽 부분이 젖어 있는 부분. 이 후각상피야. 여기 뭐로 되어 있어? 점액으로 덮여 있지. 점액으로. 그 점액이 이제 먼지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랑 서로 굳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코딱지지. 코딱지잖아. 자, 그 후각상피, 이 후각세포가 모여있는 세포층 안쪽에 보면 후각세포가 존재를 해. 얘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 냄새는 보이니? 뭐 고체가 아니지. 기체지. 기체를 통해서 냄새가 오게 되면 이 냄새가 이 점액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 후각세포에서 자극으로 받아들일 거야. 이 자극을 어디로 보냈냐면 후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볼까? 뇌로 가게 돼서 이거 뭐야? 서현이 오늘 발 안 닦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코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냄새를 느끼게 된다. 감각 느끼는 과정 봅시다.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후각상피의 후각세포로 오게 될 거야. 그리고 후각신경으로 가고 뇌로 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 이번에는 맛을 봅시다. 맛, 혀, 미각. 혓바닥을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쇳바닥 있어. 혓바닥.
다음 생에 친구하지 말자. 자, 자기 혓바닥을 한번 봐봐. 거울로 보면 혓바닥이 오돌도돌하게 튀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일 거야. 그 부분을 이제 유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 혀 표면에 있는 작은 돌기를 유두라고 하는데, 이 유두의 옆부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맛봉오리가 있어. 이 맛봉오리에 뭐가 있어? 맛을 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맛세포가 여기 유두 옆에 맛봉오리라고 하는 부분에 존재를 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혓바닥 표면에 작은 돌기 유두가 있고 그 옆에 맛봉오리가 존재해. 쉽게 말하면 유두 사오면 이 사이에 있는 틈이 뭐라고요? 봉오리야, 봉오리. 맛을 느끼는 봉오리다. 여기에 맛세포가 모여 있는 거야. 이 부분을 확대해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뭐다? 맛세포인데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뭘로 받아들여?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액체야, 액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탕 먹었었을 때 신맛, 단맛, 막대사탕 먹었는데도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고체가 침에 의해서 녹아. 그러면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로 바뀌게 되면 요거를 맛세포에서 뭘로 받아들여?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이 자극을 어디로 뭐 하겠어? 여기도 미각신경으로, 아까 이쪽에서 후각신경으로, 저쪽에서는 청각신경으로 모아지겠지. 그 신경으로 모아진 게 어디로 갈 거야? 대뇌로 가게 돼서 아, 단맛이구나, 아, 짠맛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 혀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미각은 액체 상태야, 후각은 기체 상태야.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맛봉오리의 맛세포에서 미각신경으로, 그 다음 뇌로 가게 된다. 자, 감각을 느끼는 과정,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후각세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에 한 500만 개 정도 된다. 500만 개. 사람이 500만 개. 그래서 사람에 따라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2000에서 4000여 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어. 2000에서 4000. 4000 맞나? 너희들 직업 중에 조향사라고 들어본 적 있니? 네. 뭐 하는 애? 향 같은 사람. 향을 향을 만드는 사람들이지. 조향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 회사 같은 데에서 조향사들 아니면 뭐 각을 만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예민해. 작은 향도 이렇게 구별해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 연봉 2배, 3배 정도 벌어. 조향사들.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아. 특별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람은 500만 개의 후각세포가 존재를 하는데 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존재할까? 8,000개. 8천. 개의 경우에는 2억 5천만 개가 존재. 값이 비싼데. 그럼 사람의 몇 배니? 25배. 아니 5배. 5배? 50배.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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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배? 5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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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배 정도로 예민하니까 마약 탐지견들이 그 작은 냄새도 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예전에 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끝에서는 뭐 단맛을 느끼게 되고 옆에서는 쓴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맛이 있니? 매운맛? 매운맛 말고 쓴맛? 뜨거운 맛? 짠맛,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아, 이 부분은 신맛.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땐 짠맛을 느낀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맛지도라고 배웠었어. 맛지도가 이렇게 존재를 했어. 혀 끝에서는 단맛, 옆에는 쓴맛. 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게 바뀌었어. 그런 게 어딨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리고 짠맛을 여기서 느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맛이
짠맛하고 신맛하고 단맛하고 쓴맛 네 가지가 있다가 선생님이 대학교 갔었을 때 그때 감칠맛이라는 5번째 맛이 생겨났어. 일본의 우마미라는 사람이 과학자 이름이야. 자기 이름 해서 우마미 맛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서연이가 했으면 서연이 맛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지. 자, 우마미 맛 다른 말로는 감칠맛이야. 감칠맛 뭐야? 다시다 이렇게 찍어 먹으면 나는 조개나 그다음에 생선 같은 것들 다시마에서 글루탐산 맛이야. 글루탐산이 뭐야? 대표적인 조미료거든. 그게 이제 감칠맛이라고 해서 5가지 맛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매운맛.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야. 매운맛은 혀와 입속 피부의 통점. 통점이 뭐야? 아픈 거 때렸을 때 그 통점을 느끼는 게 매운맛이고 그 감 먹으면 떨지. 그 안 익은 감 먹으면 떨버. 막 애리지. 혀가. 그거는 압점이야. 압점이 뭐야? 누르는 그 자극을 압점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운맛, 떫은 맛은 그렇게 맛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미각이 아니야. 알겠어? 그거 잘 구분해야 돼. 알겠니? 미각과 후각 실험. 자, 우리가 코를 막고서 코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미각과 후각은 서로 보완을 해준다? 라고 보면 될 거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코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후각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양파랑 사과를 먹잖아? 구분 못해. 눈을 가려놓고 블라인드를 해놓고 자 콧구멍 막아놨어. 서연이한테 자 이거 뭘까요? 하고 먹어봐. 양파일까요? 사과일까요? 못 느껴. 나중에 실험해봐. 진짜야. 그래서 우리가 코감기 아주 오지게 걸렸을 때 냄새가 잘 안 느껴질 때 선생님이 저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후각이 한 3달 정도 상실이 됐었을 때 그때 뭘 먹어도 맛이 없어. 왜? 미각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각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 맛있는 갈비니 뭐를 먹어도 맛이 없어. 살이 그러니까 빠질래야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 딱 좋았던 건 그때 코로나 시대여서 무조건 다 요거를 쓰게 됐었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침이 많이 튀기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면 이게 침 냄새, 내 입 냄새 때문에 괴로웠는데 후각이 3-4달간 마비가 되니까 내 입 냄새가 안 나.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 좁은 교실에서 애들 12명씩 제일 많은 반은 12명이었어. 냄새가 나거든? 애들이? 발냄새. 서연이처럼 발냄새 나고 막 한단 말이야. 옆에 가면 막 여기 정수리에서 냄새 나고 그게 하나도 안 느껴졌어. 그때는. 이렇게 미각과 후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 그래서 입안이 마르게 되면 맛을 제대로 못 느끼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후각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요거 매우 민감한 감각이야. 후각은 굉장히 민감해. 자, 잘 들어. 여기 시험 문제 나와. 후각은 굉장히 민감해. 적은 냄새로 인해서 우리가 가스 냄새 나네 라고 알 수 있어. 그런데 쉽게 피로해져. 새로운 냄새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에 조금만 노출되어 있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야. 10몇 초만 있어도 그 냄새에 묻어져. 쉽게 피로해진다라는 거야. 후각세포가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 잘 느끼죠.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큰 볼일을 봐. 냄새가 나. 그렇지만 한 10초 지나면 그 냄새에 묻어져.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샴푸가 혹은 치약을 짰어. 그러면 다른 냄새는 바로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요
후각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거야.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 잘 느끼지 못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맛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느끼는 맛이기 때문에 그 후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맛이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알겠니? 이런 실험 한번 해봐. 저기 사과하고 양파로 하기엔 조금 가혹하다라고 하면 포도맛 젤리하고 사과맛 젤리를 놓고서 한번 코 막아놓고 실험을 해봐. 눈을 가리고 하면 그거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있지. 콜라 좋아해? 펩시콜라 좋아해? 아니면 코카콜라 좋아해? 자기는 그걸 다 맞출 수 있대. 눈 감겨놓고 잘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맞춰보라고 하잖아. 맞추는 사람 대부분 별로 없다라는 거지. 소경아, 우리 이달래 볼래? 문서리랑 갖다 놨으니까. 자, 9번,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10번 문제 풀어볼까? 수업은 어떻게 해야 돼? 후각은 매우 민감한 감각이다라고 맞는 내용이 될 거예요. 후각은 매우 민감해. 후각과 미각을 종합하여 음식 맛을 느낀다. 맞습니다.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 5가지가 있었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은 통각이라고 했어. 감칠맛이 해당이 될 거야. 감칠맛. X. 쓴맛하고 다른 맛하고 달라요? 떫은 맛? 네. 한 번도 못 느껴봤어? 네. 떫은 맛? 제일 좋은 게 떫은 맛이 감이야, 감. 안 익은 감. 약간 그 덜 익은 복숭아 그런 거 먹었을 때 느껴지는 거. 덜 익은 복숭아에서 떫은 좀 맛이 나. 애매한데 덜 익은 굴이나 약간 맛없는 과일에서 느껴지는 거. 이게 떫은 거예요? 아니, 걔는 신맛. 신맛도 있고, 지금 수박. 단맛, 신맛, 쓴맛 있죠. 떨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저거밖에 못 느껴봤어. 감. 안 익은 감. 익은 감 말고 안 익은 감. 혹은 익은 감이라 하더라도 감 꼭지 부분이 있어. 이 꼭지를 떼게 되면 그 안에 이제 하얀색 부분을 만져보면 나머지는 홍시 달더라도 그 부분이 약간 떨떠름한 맛이 나는데 그게 이제 떫은 맛이라고 보면 될 거야. 떫은. 곱건 먹어봐요. 걔도 앞점이라고 했어. 걔는 앞 이렇게 누르는. 그래서 이 감칠맛 들어가야 돼. 매운맛은 통각이라고 했으니까 앞각, 통각 잘 구분해야 될 거고,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계속 느껴? 아니지.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못 느끼는 거야. 선생님 맨날 화장실 얘기하는데 화장실 얘기 아니고 청국장, 집에서 청국장 혹은 삼겹살 먹어. 집에서. 그럴 때 막 처음에 냄새가 나는데 몰라. 그러다가 쓰레기 버리고 와. 호경아, 나가 쓰레기 버리고 와. 그래서 버리고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냄새가 그때 확 나게 되지. 그리고 들어와서 한참 있으면 한참이 뭐야. 1분만 있어도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냄새를 느끼는 과정 봅시다. 냄새는 기체니까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후각상피에 어디에서 느끼니? 후각상피에. 후각세포지. 후각세포. 후각세포에서 후각신경으로 가서 뇌로 가게 된다. 맛을 느끼는 과정은 어떤 화학물질이 되겠어? 액체 상태여야 돼. 액체. 고체를 먹어도, 사탕을 먹어도 침으로 녹이게 될 거니까 액체 상태로 만들게 될 거야. 그러면 맛보리에 무슨 세포가 되겠어? 맛세포. 자, 여기 맛세포야. 여기 보니까 후각의 후각세포, 맛세포, 맛보리의 맛세포야.
이 미각세포라고 하면 안 돼. 마세포라고 해야 돼. 그래서 미각신경과 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쭉 넘어가서 136쪽 가보죠.